자, 네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위수지, 김남균, 진우엽, 최은서 학생과 김신혜 퍼실리테이터님으로 구성된 춘천 미래연구소입니다. 대학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춘천 미래연구소 발표 부탁드립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소 차렷 경례. (2023) 열린혁신 정책 플랫폼 영어킹 그룹 3기 팀 춘천미래연구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쓰레기 더미,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쓰레기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쓰레기 문제 중 대학가 자치촌에서 흔하게 보이는 불법 투기를 주요 문제로 선정하여 쓰레기 순환센터, 여기 버려범내 설립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불법 투기 문제를 선정한 이유와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환경, 이해관계자 소개 후 여기 버려범내 해결책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제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불법 투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법 투기는 모두 다르기도 하고 확실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 상황을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 팀원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불법 투기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쓰레기 버리러 나오신 건가요? 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배달 봉투에 담아서 버린 경우에는 불법 투기로 간주돼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버리러 올게요. 아침 수업 늦었다. 잠깐,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실 건가요? 네, 왜요? 저는 종량제 봉투도 썼는데요. 현재 춘천시에서는 18시부터 23시를 배출 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에 배출을 하는 경우 또한 불법 투기로 간주됩니다. 쓰레기도 배출 시간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버리러 올게요. 야, 너네 술집 어디야? 나 쓰레기만 버리고 바로 갈게. 잠깐만 기다려. 잠깐! 지금 이대로 버리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이렇게 종량제 봉투 안에 분리배출을 해야 될 용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 또한 불법 투기로 간주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버리러 오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불법 투기로 정의된 경우를 보여드렸는데요. 불법 투기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혹시 짐작되시나요? 현재 올바른 배출 방법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법 투기는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량제 봉투 미사용. 두 번째, 시간의 배출. 세 번째, 분리배출 미준수입니다. 검색창에 춘천시 불법 투기를 검색하면 꽤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 설치, 과태료 부과 등 감시와 처벌을 중점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춘천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대학교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배달 빈도가 높아지면서 배달 쓰레기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학교 부근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새롭게 선정된 불법투기 취약구역 6개소 중 강원대학교 권역에만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1개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가 강원대학교 집중 단속 권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춘천시는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인 해결책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희는 단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불법 투기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으나 저희는 주요 2명의 이해관계자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에 따르면 시간의 배출에 대한 문제가 전달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지자체와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입니다. 지난 10월 저희는 춘천시 자원순환과와의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얻게 된 두 가지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발표 당시 저희는 불법 투기의 주 원인을 모호한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와의 미팅을 통해 장소의 문제는 불법 투기로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법 투기의 정의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는 바로 시간의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적발 건수의 오류입니다. 중간 발표 당시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저희는 적발 건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불법 투기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 인원을 늘려서 적발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발 건수에 대한 내용이 저희의 문제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음을 알고 앞서 보여드린 뉴스 기사들과 함께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강원대학과 인근 대학생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얻어낸 인사이트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뷰 결과 대학생들이 겪는 배출 문제는 다양했습니다. 음식물 배출부터 부담되는 종량제 봉투 비용 등 쓰레기 배출 경험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생각보다 시간의 배출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진짜 문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간의 배출, 분리배출 미준수 총 3가지입니다. 저희는 문제를 겪고 있는 페르소나를 강원대학교 자취생, 대학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학교 게시판을 보면 분리배출에 대한 질문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배출 방법뿐만 아니라 배출 공간에 대한 의문을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사진 모두 낮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춘천시에서는 18시부터 23시를 배출 시간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낮 동안에 배출된 사진은 모두 불법 투기로 간주됩니다. 앞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저희는 직접 불법 투기 현장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강원대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투기 장소 26곳을 발견했고, 특히 배출 시간 외에 투기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정의, 환경 파악,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불법 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고, 저희 팀은 긴 시간에 걸쳐 논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불법 투기의 3가지 문제를 기준으로 해결책을 도출해온 과정을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스봉이 키트는 불법 투기 문제를 장소로 한정하여 배출지 지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되었으나, 문제를 다시 정의하면서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다 제주시의 재활용 도움센터를 알게 되었고, 배출 공간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논의를 하였는데요. 만약 소규모의 배출 공간을 기획하게 될 경우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공간을 통해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여기 버려 봄내를 해결책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버려 봄내는 춘천의 옛 명칭인 봄내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네이밍하였습니다. 여기 버려 봄내의 가치 창출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불법 투기 문제 해소를 시작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며,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공간의 전환까지 3가지 단계는 앞선 단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구체화됩니다. 여기 버려 봄내는 불법 투기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첫째, 시간의 배출의 문제는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운영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둘째, 종량제 봉투의 문제는 판트를 통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판트란 페트병을 반납하며 일정 금액을 반환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 버려 봄내에서는 포인트 적립을 통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도록 하여 사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분리배출 문제는 캔, 플라스틱 등 품목을 구분하는 것으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분리배출의 공간을 구분하여 배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분리배출 행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간 내의 재활용률처럼 자원의 순환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여기 버려봄내의 강점은 문제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공간과 관련된 가치를 계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요. 이 일자리를 대학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간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또는 국가근로로 포함되는 교회 근로 또는 봉사활동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커뮤니티 효과는 여기 버려봄내 의미를 새롭게 전환시킵니다. 기존에는 더럽고 가기 싫은 장소로 인식되던 곳을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도록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로 봄내마켓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두고 가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의 특성과 연결하여 커뮤니티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봄내 텃밭입니다. 텃밭에 사용되는 퇴비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자원 순환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며 공간에 방문할 요인을 제공합니다. 여기 버려봄내의 사회적 기대 효과는 대학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재활용률 총 3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 사용자가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도모할 수 있고 춘천시의 단기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을 또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버려봄내의 경제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춘천시의 2024년 예산안 중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예산 57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려봄내는 제주시의 재활용 도움센터를 참고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시 재활용 도움센터는 12개소를 설치하는 데 35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고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 도움센터 1개소당 약 2억 9천만 원이 소요되었음을 추산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입 가능한 자원 567억 원에서 여기 버려봄내 1개소당 설치 비용 2억 9천만 원과 유지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링 기업에게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부가이익을 창출하여 앞서 설명드렸던 포인트 제도의 투입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의 문제는 포인트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유도하고 시간의 배출의 경우 09시부터 01시까지 건물을 개방하면서 배출지의 미관을 개선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분리배출 미준수의 경우 분리배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률이 증가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버려봄내가 도입되었을 때 변화할 모습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생기니까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분리배출 시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침에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과태료 물 뻔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침에도 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종량제 봉투 사는 게 귀찮아서 배달 봉투에 버렸는데 여기 종량제 봉투 자판기가 있어서 포인트로 종량제 봉투를 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분리수거를 할 때 그 일반 쓰레기랑 분리수거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량제에다가 다 넣어서 버리곤 했었는데 이렇게 품목들도 다양하고 여기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어가지고 더 분리수거하는 게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 게 어제 만두 먹고 남은 이거는 혹시 어디 버려야 되나요? 그 만두는 스티로폼에 버리시면 돼요. 저도 사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변화할 춘천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이 하루에 버리는 재활용의 양은 0.88kg입니다. 이를 확장해 본다면 강원대학교 대학생이 버리는 재활용의 양은 1.8톤, 강원도 소재 대학으로 더 확장해 본다면 30.6톤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춘천에만, 강원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대학 335개로 확장되었을 때 603톤의 쓰레기가 재활용된다는 사실은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쓰레기가 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버려범례가 도입된다면 불법 투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88kg이 603톤이 되기까지는 분명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의 첫 발걸음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로 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길 바랍니다. 네, 이상 춘천미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